네, 간밤 속보로 나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30분경에 나온 속보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저사양 반도체죠 H20 칩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해당 반도체를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요구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엔비디아 지금 시간을 거래서 5%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함께 체크해 봐야겠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약가 개혁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바로 프리마켓 연결해서 반응 확인해 보시죠. 박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프리마켓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장 코스피 안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전기가 강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비아디에 이제 MLCC를 공급한다는 뉴스 속에서 5.6% 가까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이 밖에도 코리아 서키트나 삼성생명 그리고 코오롱 같은 종목들의 상승 움직임 포착되고요. 정치 테마주들도 급등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 2%대 상승 탄력 견조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셀바스 AI로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AI 챗봇 섹터가 시장 안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엔터주 안에서 큐브엔터가 4% 상승하는 가운데 퓨처캠이라든지 젠백스도 3% 이상의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발언을 내놓지는 않은 가운데 이렇게 약가 관련한 행정명령은 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죠. 이런 그림을 보고 출발한 우리 증시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동차 대표주들은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AI 반도체죠 H20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겠다면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자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에서 5에서 6% 급락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안에서 특히 SK하이닉스의 하락이 우려스러웠는데 역시나 오늘장 1.7% 밀리면서 18만 원 선 아래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LG엔솔이 1% 상승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3.8%로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시사하면서 현대차가 4%, 기아는 3%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프리마켓에서는 거래량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장 셀바스 AI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3빌리언이라든지 유빅, 케어 같은 종목들도 올라와주고 있고 삼성전자와 한화오션이 그 뒤를 이으면서 5위권 안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했던 철강주 안에서 넥스틸 오늘장 3% 하락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네요. 이렇게 프리마켓 거래 동향 함께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엔비디아 뉴스에 확실하게 반도체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 프리마켓 개장 시황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와운의 나연호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AS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상준 파트너님, 4월 10일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 온코닉 테라퓨틱스인데 시초가 대비 19% 상승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이슈와 함께 언급해 주신 휴스틸도 지금 16%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휴스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관주들이 많이 올라간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LNG, 알래스카 LNG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서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상호관세 이제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상 시대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테이블에 앉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당연히 조선 그리고 LNG 강관 이쪽 알래스카 이슈를 안 꺼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슈 붐이 일면서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그에 맞서서 제가 바닥에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정확한 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거래량이 좀 터지고 나서 바닥에서 이 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까지 거의 다가가는 모습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고점이 나온 자리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터치하기 전에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까지 일단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매도를 하시면서 이제 분할 매도 접근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어차피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어느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IPO가 됐을 때 이전에 뭐 자보라정이라든지 그런 이전에 있었던 신약 개발이 모두 다 반영이 덜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IPO 했을 때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터지고 나서 저점에서도 정확하게 타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 고점이 29,000원 부근까지 왔으니까요. 이 정도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다음 또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연호 파트너님 2주 전에 4월 2일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 바로 온코크로스인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35%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예, 온코크로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술적인 낙폭 메리트 구간에서 주가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의료 AI에서 특히 AI 신약 개발에 대한 이런 패러다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에서 앞으로 동물 실험보다는 이런 의료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런 패러다임이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신약 개발은 AI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향후 모멘텀도 충분히 살아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자녀분 같은 경우는 이런 패러다임에서 여유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금 매매 관점에서는 짧게 이렇게 뚝 과열가를 접었을 때는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봉에서 양봉 지금 5개까지 뽑으면서 과열권을 접어섰거든요. 그래서 아직 수익 실현을 자녀분 안 하신 분들께서는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시간에서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 장 이 가격을 줄 때에는 60% 이상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그리고 자녀분 같은 경우는 암학회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는 16,000원대까지 그 다음 목표가 설정하셔서 보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가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조 원의 재정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26조 원에서 증액된 규모인데요. 해당 뉴스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강했고요. 전력 설비주들도 빨간불 켜냈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주 관련해서 다소 우려스러운 뉴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엔비디아 이슈가 좀 나오면서 단발적으로는 오늘 시장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일단 33조 원으로 좀 확대가 좀 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계속 반도체, 로봇주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시장에서 정부에서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했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이 어제 좀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저점 매수하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겠다. 오늘 물론 엔비디아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항상 말씀드린다만은 아까 휴스틸 말씀을 드리면서도 다음 주에 상호 관세 협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반도체에 대한 어떤 카드가 좀 나올 수 있겠고 완화 조치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이번 주는 소부장 종목을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특히나 정부가 이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클러스터 송전 관련 지중화를 위해서 600원 넘게도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선주도 같이 한 번 더 묶어서 보시자. 항상 그 섹터를 묶어서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소부장 많습니다만은 뭐 테스, 뭐 코미코, SNS텍 여러 가지 소부장 종목들이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다른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한 번 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소부장주들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어제는 이제 뭐 장비주라든지 이쪽을 좀 보셨다면은 이번에는 뭐 소재주 쪽을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삼양 NC캠을 좀 갖고 와봤어요. 제가
반도체를 처음에 만들 때 이제 위에서 이제 찍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빛으로 찍어낼 때 밑에 어느 정도 설계도가 있고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먼저 붙인 다음에 빛을 감광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쓰는 주요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분자 그리고 광산 발산재를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HBM과 유리기판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양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해서 현재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또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적으로 봐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대로 거래량이 좀 나오고 나서 충분히 좀 많이 쉬어주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반도체 시장이 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들 저점에서 꼭 매수하시라는 거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충분히 좀 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소부장 종목들 다음 주까지 올라가 주 있을 때 한 번 더 매수 타점으로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엔비디아가 미국 현지 인프라 구축에 전체 한 700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이 이슈들을 우리가 다 소화하기도 전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중국에 수출한 H20 제품, 그러니까 이것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었던 저가형 AI 칩 가운데는 가장 고성능의 제품까지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간밤 뉴욕 증시 시간에서 반도체 관련주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라이언우 파트너께서는 오늘 반도체주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먼저 엔비디아 지금 저 소식 같은 경우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중국 때리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 처음부터 나왔던 소식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미국 정부에서 이젠 중국의 AI 칩을 반입을 금지하려고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환으로 하나 이런 설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엔비디아 기술적으로 자리를 봤을 때 예. 지금 단기 관점에서는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과열권에 접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소식이 아니더라도 다소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 있는 구간,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국민 대표주답게 아마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인내하시거나 이렇게 홀딩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HBM이라든지 CXL 아무리 이런 반도체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올해 뭐 HBM이라든지 CXL 쪽 모멘텀들이 살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아무리 뭐 자체적으로 AI나 뭐 반도체를 한다고 해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삼성전자가 하던 것을 인텔 같은 기업에 맡긴다고 해서 그걸 단기간에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I 패러다임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 칩이라든지 미국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역할 앞으로도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메모리 가격 인상 예정도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지만 저는 이런 악재 부분은 피크아웃을 찍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조심히 드리면서 오히려 좀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단발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열권에 접어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삼성전자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요. 무엇보다 지금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 대부분이 마찬가지거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고 좀 터닝 포인트에서 스테이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홀딩하시는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한 의견 전반적으로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한미협회와 함께 한미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LNG, 수소,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관련 업종들은 미국발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현상준 파트너님? 네, 그렇죠. 일단 LNG 수소 협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미 간 경제 협력이 좀 나오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LNG 그리고 수소 원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전에 좀 나왔던 이슈를 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가 같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관련해서 LNG 수소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미국이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 특히나 한국이 미국산 LNG를 570만 톤 이상 수입을 하고 있겠다. 그리고 이전까지도 좀 충분히 좀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한다는 얘기는 다음 주 상호 관세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SMR 부분은 이전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SMR은 이제 미국이 이전에 이제 그 기업이 이제 같이 오게 되면서 사실 이거를 기술 이전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수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유럽에 진출을 하려고 했더니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좀 협력을 좀 얘기를 좀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한미 간의 어떤 기술 협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MOU 체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정치권에서도 SMR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AI 쪽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원래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화학에서 이제 친환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SMR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AI가 지속적으로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한다면은 SMR 부분까지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좀 매매하시는 것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 수소 원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연계해서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산업 종사자 현장 간담회를 좀 개최했던 지금 오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상승 압력이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AI 모델, 그러니까 고성능 이제 앞으로 이제 GPU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전이 대형 원전이 아니라 이제는 소형 원전으로 SMR을 기본으로 내륙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다양한 재생 에너지로는 앞으로 이 시장을 좀 전력 시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SMR 좀 관심 가져보시면서 데이터 센터 무정전 운영을 필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저 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2만 원을 찍고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정치적 이슈로 최근에 3월부터 지속적으로 4월 초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로 예정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앞두고 사업에 참여하려는 이 하나오션의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오션뿐 아니라 구축함 사업 경쟁 중인 HD 현대중공업 투자자분들도 이 내용 궁금해하실 텐데, 이 사업 방식 결정의 변수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나윤호 파트너께서는? 결국엔 이게 법적인 문제라 좀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경쟁을 벌이는 구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24일과 30일에 분과위원회하고 사업추진위원회 여기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선주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과열권에 접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혹시나 갖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기술적으로도 일정 부분 수익 실하시는 전략,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대부분이 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모두 과열권에 접어섰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여기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 실하시는 전략, 그리고 매수를 하신다면 눌림을 기다리시고, 혹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24일, 30일 결과까지 이런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체크해보고 오시죠.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체크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국내 5대 제조업 중 이름을 올리게 된 철강주 리포트 가져왔습니다. 먼저 세아제강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서서히 이익 개선 구간으로 돌입 중이라는 세아제강 현재가 19만 4,900원인데요. 목표 주가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승 여력 현재 주가에서 33% 기대한 하나증권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을 예상했는데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본격적인 건설 시즌에 들어서죠. 게다가 1분기에 미뤄졌던 수출 물량이 2분기에 몰려 나가게 됩니다. 판매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올라가는데요. 중국산 철강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예고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미국 수출도 오히려 기회라고 짚어냈는데요. 미국이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 내 철강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서 한국산 제품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세아제강은 미국 수출 물량 제한도 없어서 앞으로 더 많이 팔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여기에 배당도 꾸준히 지급하고 있어서 안정감도 갖춘 만큼 현재가가 매력적이라는 총평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중 파트너님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대동기어 가지고 오셨네요. 네, 우크라이나 관련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란 좀 이슈를 가져와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천을 드렸던 클로봇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그런 비슷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년간 300억 원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기계 관련된 수출이 또 다시 한번 더 예상이 되고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부분 항상 거래량을 모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쉬어주는 자리 충분히 나와줬고요. 이제 다시 한번 더 룸이 열려 있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단까지 모두 열려 있다는 거. 그래서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일단 보시고 2차로는 28,000원까지 한 번 더 여유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6,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대동기업 확인했고요. 이 라이언우 파트너의 공략주는 지난달 새로 상장한 더즌이라는 기업이네요.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예, B2B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정책 관련해서 로테이션 장세가 돌고 있죠. 그렇다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런 수혜 기대감도 점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다져주고 공모가 언더에서 지금 추세를 살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차적으로 9,100원 그리고 손절가 7,000원 제시 드리는데 9,100원 도달 시에는 주가 낙폭 메리트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함께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공략주 대동기와 더즌 확인해봤는데요. 체크포인트 좀 짚어보면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저사양 H20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 시 허가를 받도록 엔비디아에게 조치를 취해라라고 통보를 했다는 소식에 지금 엔비디아가 시간에 걸해서 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메디케어 약가 개혁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오늘장 바이오주 투심은 어떻게 움직일지도 주시해 보시죠.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그리고 체크포인트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